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질 환경을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상하수도, 요거는 이제 기사분들만 저랑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자, 상하수도에 있는 내용은 20문제 중에 거의 한 90% 내용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내용. 그래서 수치들을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나머지 이제 10%는 꼭 나오는 그 식으로 푸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식만 외워서 우리가 대입만 하면 해결이 되니까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는데, 자, 먼저 상하수도를 보면은 이제 목차를 보면 5가지 좀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상수도의 이제 기본 계획, 그 다음에 하수도의 기본 계획, 상수도 이제 시설 어떤 게 있는지, 하수도의 시설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수도든 하수도든 다 이제 펌프라는 걸 써가지고 물을 이송을 시켜주죠. 그랬을 때 펌프의 이제 종류, 그리고 펌프를 사용할 때 이제 장애 및 그거에 따른 대책, 이런 것들까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본 계획을 좀 보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교재랑 이거 PPT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왜냐면 제가 왜 PPT를 준비했냐면은 이게 이제 법규 내용이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 교재를 보면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뭘 외워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보를 딱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뼈대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PPT로 좀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면은 상수도의 계획, 이 계획 연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15에서 20년 요 돼 있죠. 요거는 무조건 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수도는 15에서 20년을 이제 계획 연수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급 수량이나 평균급 수량이 됐거나, 요거는 이제 1일이나 시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맨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장난치는 게 있습니다.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은 얼마로 하는가? 예를 들면 상수도는 계획 최대 급수량을 1일로 하는지 1시간 기준으로 하는지, 요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또는 이제 하수도는 뭐 평균 급수량을 1일로 하는지 시간으로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가면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구분하면 끝나요. 최대인지 평균인지 하루인지 그리고 시간인지, 그것만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도 이제 개통도를 보면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상수도가 이제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보면 취도, 정송, 배급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취수가 있습니다. 취수라는 거는 물을 말 그대로 상수원, 깨끗한 호수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하천에서 이 취수를 하는 거예요. 물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 취수를 한 다음에 도수라는 거는, 도자라는 건 이거 연결하다의 이제 도자예요. 그러니까 취수는 정수장까지 연결해주는 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취수를 한 다음에 정수장까지 이동해주는 그 관, 그게 이제 도수관, 도수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장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품하고 교반해가지고 소독 처리도 하고 산화분해도 시키고 또 여과도 하고 기타 흡착도 하면서 정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끝났으면은 우리 이제 수도꼭지로 보내주기 위해서 먼저 이제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보냅니다. 송수관을 통해서 보내면은 이제 얘가 또 이제 배수지로, 그러니까 물을 한번 담아놨다가 일정 기간 원하는 만큼만 뿌려주는 그 기관이 이제 배수지인 거예요.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급수, 말 그대로 물을 제공을 하고, 급수 다음에는 이제 우리 수도꼭지가 되는 거죠. 이 시스템으로 정수, 이 상수도는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수라는 거는 깨끗한 호소 내지는 하천에서 취수하고, 연결하는 게 뭐라고요? 그 도수고, 걔를 그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정수 처리를 해야 되죠. 정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보내는 게 송수, 담아놨다가 적절한 양을 이제 저장해 주는 게 이제 배수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 뿌리는 것까지 이제 배수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급수해 주고 이제 수도꼭지, 요 시스템이고, 취도, 정송, 배급,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운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여기 보면은 우수량 산출이라고 나와 있죠. 우수량 산출은 뭐냐면 비가 왔을 때 말 그대로 물이 유출이 되는데 얼만큼 유출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Q는 뭐 CIA 요 식으로 푸는데, 이 식은 이제 합리식이라고 합니다. 합리식을 사용해라 그러면은 Q는 CIA로 하는데,
다 합리식이에요. 합리식을 안 쓰고 문제 푸는 경우는 거의 100문제 중에 100문제도 아니에요. 100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는데 그렇게 예외 사항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뭐 경험식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건데 이랬을 때는 이 식을 주어줍니다. 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식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인자 나온 대로 집어넣고 대입해서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산기 누를 줄만 하면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 합리식으로 풀라라 그러면 Q는 CIA 이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Q는 CIA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저희 교재에 보면은 거기에 3절에 보시면 상수 원수의 집수와 취수 시설 계획해가지고 우수의 특성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디귿 항에 보면은 우수량 계산식에는 합리식과 경험식으로 구분된다 그래가지고 합리식일 경우 Q는 360분의 1 CIA 이거 찾으셨나요? 지금 요게 3절에 1항의 디귿 항목 여기 우수량 해가지고 Q 구하는 게 합리식하고 경험식 그 중에 합리식이 Q는 360분의 CIA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앞에 360이라는 걸 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 360이라는 숫자 될 수도 있고 3600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뭐냐면 그게 환산인자입니다. 단위 환산인자. 근데 우리가 개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이 이제 단단해지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360이라는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주어진 단위를 그냥 가지고 환산을 해서 원하는 목표 단위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수 유출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 놓고 C를 주어집니다. C는 뭐라면은 이거는 유출계수예요. 유출계수.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지금 B가 온 다음에 우수가 얼마나 유출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Q 양이 우수 유출량이 되는데 유출계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자 아스팔트에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우리가 이제 논밭에 비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밭에 비가 내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서 더 많이 물이 더 유출이 될까요? 빗물이? 생각해보면 아스팔트는 물을 잘 머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흘려내보내는 거고 이런 밭 같은 경우에는 이 고랑도 있고 그리고 흙 자체가 물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어느 정도 저장하고 나머지만 이제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질에 따라서 유출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실험을 통해서 개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어집니다. 값이. 예를 들면은 현재 이 지표에서 유출 개수가 뭐 0.7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C는 0.7이다. 그게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I라는 거는 이건 이제 강우 강도를 의미합니다. 강우 강도. 강우 강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 얼마나 세게 왔느냐예요. 단위로 한번 살펴보면은 밀리미터 퍼 아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비가 뭐 예를 들어서 100mm 왔다. 비가 200mm 왔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강수량의 단위죠. 그게 이제 강우 강도가 되는 겁니다. 이 I고 이 I 값도 이제 주어지거나 아니면 I를 구할 수 있는 경험식이 또 주어져요. 경험식이면 또 뭐예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I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집어넣을 적에 이런 개념이 하나 나와요. 유달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유달 시간은 뭐냐면은 비가 와가지고 물이 있는데 걔가 일정한 거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도달하는 시간. 그러면은 아니 이 유달 시간은 그냥 편안하게 안 줍니다. 항상 이걸 안 주고 뭘 주냐면은 자 얘가 빗물이 고이는 데도 있고 얘가 물이 찬 다음에 어느 정도 차야 이제 넘칠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입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입 시간. 빗물이 모이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빗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흘러가는데 이거는 이 물의 유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유속에 의해서 결정된 시간.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시간을 갖다가
유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유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놓고 얘가 만약에 내리자마자 바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서 일정 정도 쌓여가지고 넘치면 그 일정한 자기만의 유속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시간만큼의 도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달 시간이라는 거는 유입 시간 플러스 유화 시간인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강우 강도를 구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3600 뭐시기 뭐 이렇게 내놓고 t에 예를 들면 이거 뭐 바뀔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거를 이제 i라고 줘요. 경험식을 이런 식으로 주는데 여기에 지금 t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 t가 뭐냐면 얘가 유달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i를 구하려면 유달 시간은 문제에서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 유입 시간을 주고 유화 시간을 구할 수 있는 인자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유화 시간을 친절하게 주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안 주면 어떤 식으로 주냐면 얘는 우리가 유속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거리라는 거는 시간 곱하기 속도로 산출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시간이라는 거는 이 거리를 흘러간 속도가 있으면 구하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거리 나누기 속도로도 우리가 산출이 되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유화 시간을 안 주고 그 도달하는 데까지의 거리를 주고요, 얘가 흘러가는 속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나눠서 구하면 걔가 유화 시간이 되고 거기에 주어진 유입 시간을 플러스 해야지만이 그게 유달 시간 t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i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i 구하기만 조금 복잡한데 요거 계속해서 저랑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상하수가 끝날 때쯤이면은 벌써 이 문제만 봐도 지겨울 거예요. 이거 또 풀어? 풀 줄 아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드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너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제가 오프라인 이제 수업할 때도 그 학생들 이제 표정을 보면은 그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팔짱 끼고 지루해하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 표정을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 되는구나. 그게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표정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자, 그러면 i는 그렇게 구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a가 있는데, a는 저거는 이제 면적이에요. 면적이고, 당연히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유출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q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c 곱하기 i 곱하기 a로 산출되고, 요거는 단위만 환산해서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 보통 왜 맞춰야 되냐면은 강우공도는 이 단위 나온다고 그랬죠. 면적은 뭐 여러 가지인데 헥타르로 주거나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뭐 제곱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환산해 갖고 q 단위는 보통 세제곱미터 퍼 뭐 아워라든지 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 원하는 단위, 목표 단위로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쓰는 단위로 이것들을 이제 환산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여기에 36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심지어 이거는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단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센치로. 이 단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360이라는 숫자 절대 안 먹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CIA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단위 환산해서 맞추면 된다는 거. 되셨죠? 그래서 Q는 CIA다.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도 기본 계획 간단하게 뼈대를 좀 잡아봤고 넘어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 하수도 기본 계획으로 넘어오시는데요. 그 교재에 나와 있던 그 보면은 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 수치를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것만 좀 짚고 나서 하수도로 좀 넘어갈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거기 교재 지금 처음부터 좀 보시면은 그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15에서 20년은 좀 체크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시면은 관지름이 300이고 관로는 20에서 25년이다. 관로 20에서 25년 그거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니은번에 배수 시설은 10에서 15년이다 돼 있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기역에 보면은 유역 면적 결정 시에 1일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일 평균 급수량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1일인지 그 다음에 평균인지 최대인지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1일 평균 급수량. 그 다음에 니은번에 뭐예요? 1일 최대 평균 급수량을 기준한다고 했죠? 그 체크. 1일 최대 평균. 좋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에도 배수시설은 1일 최대 급수. 이건 배수시설 할 때도 또 배울 건데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최대 급수량과 평균 급수량의 상관관계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읽어보기 하고 문제 잘 나오진 않는데 문제 나오면은 그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정리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통도 설명드렸고 상하수도를 이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인구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점점 이제 경향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요거 버릴 거를 권장을 드려요. 거기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논리법 나오는데 그 중에 논리법의 그 식 있죠. 이 식을 이제 골라라 이런 문제를 가끔 있으니까는 그 식 모양만 기억해 두시고 어떤 식이냐면 지금 논리법 거의 pn 1 플러스 exp의 a-b t 분의 s 요 식을 모양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뭐 계산하는 건 안 나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 교재에 있는 예제나 한번 풀어보는 정도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CIA 설명드렸고 제가 경험식은 왜 설명 안 했죠? 이거는 주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뭐 CRA, S per A의 1 per N승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하천수의 특징, 호수의 특징, 지하수 특징 개론에서 다 배웠죠? 이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지하수의 칩수, 취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가끔가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나 있어가지고 이거 체크해 드리는데요. 거기 보시면 2번에 저수집수 및 취수시설의 특성에 1번 지하수의 집수 취수에서 리을항 보시면은 지하수 양수시 주의사항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보면은 지하수 취수시 사용되는 적정 양수량이란 한계 양수량의 70% 이하 양수량을 말한다. 요거 찾으셨나요? 지하수 양수시 주의사항에 지하수 취수시 사용되는 적정 양수량이란 한계 양수량의 70% 이하의 양수량을 말한다. 자, 여기 밑줄 치는데요. 적정 양수량이란 한계 양수량의 70% 이하의 양수량. 요거 밑줄을 치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적정 양수량은 한계 양수량의 7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거 한번 이렇게 외워볼게요. 이렇게 항상 다 장치를 걸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적씨 아시죠? 이적씨가 몸무게 얼마나 될까요? 한 70kg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씨는 이적씨래요. 적정 양수량은 한계 양수량의 70%다. 이적은 한 70kg 정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거 하나 적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계속 읽어보게 하면서 넘어가시는 거고.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상하수도는 우리 교재에 지금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은 문제랑 이론을 통틀어서요 6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과목이 60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개론은 거의 200에서 300페이지 곧 내외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에 비해서 엄청 적은 거고요. 문제까지 빼면은 이론만 했을 때 거의 한 20-30페이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20에서 30페이지를요 여러분들 3번 정도 정독하실 수 있죠. 네. 이거를 왜 권장을 드리냐면은 이거 정독만 해도 상하수도 80점 넘어가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좀 부족했던 거 평균을 끌어올려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손쉽게. 여기서 좀 획득하시면 좋고 이런 것도 다 적어 주시고요. 3번은 다 읽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2번에 지표수 집수 취수에 기역에 소화용수 및 계획 취수량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상수도 취수 시 계획 취수량 기준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10% 증가된 수량. 요거 밑줄 칩니다.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10% 증가된 수량.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10%.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계획 1일 최대, 계획 시간 최대, 계획 1일 평균, 계획 1일 계획 시간 평균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부터 계획 최대 1일 개최일이라고 할게요. 계획 최대 시간 개최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평균 일 계획 평균 1일 하면은 개평일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 평균 급수량의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개평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제가 줄여서 좀 사용을 할게요. 너무 많이 나올 거니까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상수도 취수시 계획 취수량은 개최일이죠. 그쵸? 개최일이 되고 요거는 여유 있게 10% 증가된 수량으로 취수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10% 증가된 수량으로 취수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맨날 물이 모자르고 농사 지을 때 가뭄이 온다 그럴까요? 그건 우리나라 특성입니다. 비가 너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도 더 안 오고. 그건 기후변화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가 또 오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한 것보다 10% 더 취수를 하려고 봤는데 비가 계획보다도 훨씬 더 안 오는 거예요. 여유를 잡아놨는데도.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개최식 요거 중요하니까 하나 밑줄 치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하수도 기본 계획으로 가는데요. 여기 제가 좀 뼈대를 세워드리면은 하수도 기본 계획,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연도예요. 목표 연도. 얘는 20년입니다. 아까 상수도는 얼마였죠? 상수도는 15에서 20년이 됐는데 하수도는 딱 20년이니까 제가 하이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하수도는 20년. 하이. 한 가지만 외우면은 어차피 어디가 15, 20이고 어디가 20이었지 이게 맨날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그냥 하이로 정리하면은 하수도가 20이구나. 나머지 상수도는 15에서 20이구나.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최대 급수량이냐 평균이냐 1일이냐 시간이냐 요게 역시나 여기서도 중요하고. 자, 특이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우수 배제 방식이 분류식이냐 함유식이냐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이냐 함유식이냐. 이거는 뭐냐면은 자, 빗물이 있어요. 그걸 우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이제 버린 물을 이제 하수 내지는 오수라고 합니다. 하수라고 할게요. 이거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하수관을 통해 가지고 쭉 가서 결국 하수처리장으로 가죠. 맞습니까? 이 정도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수지를 아직 안 배운 상태라도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하수, 우리가 쓴 하수 오수들은 쭉 내려가서 하수처리장으로 한번 가가지고 정화 후에 하천이나 이제 바다로 방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우수는 어떻게 하냐면 우수는 일부 좀 쓸만한 거는 이제 빗물 펌프장으로 가요. 왜냐면 이것도 용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빗물 펌프장 내지는 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류냐 함유냐는 뭐냐면 옛날에는요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함유식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다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비가 오면 오수관은 원래 하수관은 더러운데 빗물로 자동 세척되는 기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수관을 그냥 냅두면은 거기 찌꺼기들이 굳고 그래서 썩으면은 관이 부식이 되고 그래요. 근데 주기적으로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니까 부식 문제도 해결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함유가 좀 더 좋다. 그리고 관 깔 때도 2개 깔 거 1개만 깔면 되니까 좋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함유식 쓰기가 굉장히 안 좋은 나라죠. 우리가 개론에서도 배웠지만은 근사한 표현으로 4글자. 하상 개수가 우리나라는 크죠. 그 얘기는 뭐였냐면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봄, 가을, 겨울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 함유식 쓰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세척도 되고 그 다음에
오물들이 퇴적도 안 되는 기능이 되는데 가을이나 봄이나 비 안 오면은 아주 막 다 썩죠, 이 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분류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는 따로 또 모아서 빗물방청해서 이제 용수로 활용하기도 하고, 하수는 하수대로 처리를 되는 거고. 그래서 요새는 다 분류식이고 예전에는 함유였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당연히 분류관, 함유관 비교했을 때 어디가 관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함유식 관이 더 큰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분류했기 때문에 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제부터 맨홀 보시면 조금 구분되실 거예요. 맨홀이 막 지나다니다 보면 막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게 오수관 맨홀이 있고요, 우수관 맨홀이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글씨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글씨가 없어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없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뭐 냄새 맡아봐도 되겠죠. 우수는 냄새 잘 안 날 거고 오수관은 냄새 날 거고 뭐 좋은데, 냄새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관은 이 맨홀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수관은요, 구멍 안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가 나눠져 있긴 한데 구멍은 안 뚫려 있어요. 그 차이예요. 정말 이제 길 가다 한번 봐보세요. 오수관은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우수관은 맨홀인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건 그 우수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를 또 받을 수 있는 다른 모양이, 우리가 뭐 쇠 같은 거 콘크리트에다 이렇게 된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여기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도 이제 우수관이에요. 이게 우수관은 개방형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자연 유화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흘러가게끔. 그래서 모이면 한번 펌프로 보내주고. 근데 오수관은 다 완전히 밀봉이 돼 있어요. 여긴 뭐 악취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자, 유달 시간은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죠. 요거는 우리가 Q는 CIA 구할 때 T, 그 I 구할 때 T가 필요한데, T가 이제 유달 시간이고, 유달 시간은 유입 시간 플러스 유화 시간으로 산출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하수도나 상수도나 둘 다 Q는 CIA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Q는 CIA, 이거는 거의 90% 확률로 여러분들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식이 되겠고요. 교재 한번 좀 짚어보고 갈게요. 교재 뭐 기본 계획 수립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수치 나와 있는 거 있죠. 뭐 지하 수량은 최대 호수량의 10에서 20%다, 뭐 이런 내용들. 그 수치들은 한번 여러분들 밑줄 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Q는 CIA 있고, 밑에 강우 강도 계산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식들이 나와요. 경험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4개 중에서 뭘 줄지 몰라요. 그런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갖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I 구하는 거, 감은 여러분들 잡으셨을 텐데, 실제로 여기 지금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는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많이 풀수록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죠. 관연도 출제 문제. 강우 강도가 I는 T 플러스 31분의 397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밀리미터 퍼 아워고, 유역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고요. 유입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유입 시간이 180초고, 관거 길이가 1m, 유출 계수가 1.1. 요게 C가 되겠죠. 하수관의 유속은 33m per min이고, 우수 유출량은 얼마인가? 단 합리식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는, 자, 요 예제 문제에서는, 이 관연도 예제 문제네요. 이 예제 문제에서는 합리식 쓰라고 했으니까 이 Q는 CIA, 우리가 이걸로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C 구하고 I 구하고 A 구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곱하면 이 문제 해결되겠죠. 자, C가 얼마인지 보니까 C는 지금 1.1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출 계수가 되니까요. 1.1이고요. 그 다음 이제 I를 보니까 I는 강우 강도인데, 여기서는 식을 준 게 3970에 T 플러스 31, 요거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넣을 때 t는 뭐라고 그랬죠? u 달 시간이네. 그러니까 t u 달 시간을 먼저 구하고 넣을게요.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u 입시간 플러스 u 하시간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유입시간 얼마인지 보니까 180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네요. 뭐냐면 여기에 지금 t가 들어갈 적에는 요거는 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건 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별도의 설명이 없어요. 이게 원래 30일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분을 이렇게 나타내 주면은 깔끔하게 아 이것도 당연히 더하려면 같은 단위니까 분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여태 기출 나온 거 보면 한 번도 이걸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냥 30일 숫자 나오고 1000 얼마 나오면 이거 분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i식에서 분으로 안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t를 언제나 아 유달시간 이거 분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그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유입시간도 분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죠. 거기 지금 180초라고 했으니까 180초 몇 분이죠? 3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유화시간 구하는데 유화시간이 없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이하고 거리하고 유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 나누기 유속을 해갖고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길이가 1km 1km니까 1000m라고 제가 할게요. 괜찮으시죠? 그 나누기 유속을 나누는데 유속은 33m/min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나눠 가지고 분 단위로 구할게요. 해서 유달 시간 요둘 구해서 구하니까 유 달 시간이요. 얘가 61.74 mm/hour 이렇게 나온대요. 거기 지금 i 식대로 넣었으니까 i가 지금 단위가 mm/hour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단위에 집어넣으면은 요 식에 집어넣으면 요 단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i까지 이제 유달 시간까지 나온 거고 요거를 바로 집어넣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60일이 아니라 요게 계산하면 이제 33.3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여기에 33.3 플러스 31 3970 네, 요거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요게 61.74 mm/hour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되셨죠? 자, i까지 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a 구하는데 면적 보니까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다 이제 단위 환산하면서 q 단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q 곱합니다. c가 1.1이고 i 구해 놓은 게 얼마냐면은 61.74 mm/hour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얼마냐면은 유형 면적 3제곱킬로미터. 자, 밑에다 계속 써볼게요. 보면은 단위를 q를 뭐 구해야 되냐면 얘가 세제곱미터/s 이 단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죠? 좀 맞춰주겠습니다. 자, 얘는 단위가 없고 밀리미터 세제곱킬로미터니까 일단 다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볼게요. 그러면 1000mm가 우리가 1m다 할 수 있겠죠? 해서 밀리미터를 제가 미터 단위로 바꿨고요. 제곱킬로미터를 이거를 미터 단위로 이렇게 환산하셔야 되겠죠. 제곱미터. 자, 이거 제가 개론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거 빠르게 하는 방법은 1km가 몇 미터입니까? 1000m인 거 알고 그거 2번 곱한 게 요거지 않습니까? 해서 여기에 1km가 몇 미터지? 1000m인데 여기에 전체 제곱하면은 이게 제곱미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산이 되고 이거 자주 해가지고 그냥 10의 6승 제곱미터다 되시는 분들은 바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단위 보니까 제곱미터, 미터에서 세제곱미터 됐고 요 아우어 세크 바꿔야겠네요. 아우어를 세크로 1시간이 3600초 요거 되니까는 아우어 끊어서 세크로 만들겠습니다. 어째 뭐가 좀 이상한데
그죠? 제가 이거 방향을 반대로 했어요. 이 세크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워 돼야 되겠죠? 아워 되고 그 다음 3600.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워 끊고 세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이거 계산기로 누르기만 하면 되겠죠? 누르니까 이게 56.6 세제곱미터 퍼 세크. 어떤가요? 그 앞에 360분의 1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단위 환산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 앞으로도 문제 많이 풀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수도 기본 계획 내용을 봤고요. 그 뒤에 교재 마지막으로 하수도 계획해서 그 수치 나오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독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